이야기. 새싹 씀과 함께하는 매스스토리즈 12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네. 자, 121입니다. 120이에요. 와. 예, 11의 엄청... 제곱이죠. 아, 예. 그래서 제곱수인 숫자가 됐습니다. 와, 멋지네요. 10의 제곱이 네. 100이었고, 그렇죠. 이제 11의 제곱은 121. 네. 자연스러워 외워지겠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 되면 12의 제곱이 또 나오겠죠. 그렇겠죠. 언젠가 우리 계속 하는 겁니까? 고고고. 고고고 해야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명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네. 특히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충분 조건. 예, 필요- 명제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네. 뭐 그놈이 참이 되기 위한 네. 조건이 무엇인지, 그렇죠. 계속 조건이라니까 좀 헷갈린다. 음. 이야기했지만 그 조건과 이 조건은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충분 조건이라든지 필요 조건. 조건이라든지 필요 충분 충분 조건, 조건. 동치에 대한 네. 이야기, 동치 변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나눠봤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 건데요. 어떤 재밌는 얘기일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네.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원래 이 부분을 빼고요. 그냥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문장만 딱 쓰면 이건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x가 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겠죠.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래라고 하는 순간 얘는 명제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항상 0보다 큰가요? 아니군요. 왜 아니죠? 참이에요. 진짜요? 네. 참 아닌데요. 참이 아니에요? 네. 뭐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도 양수, 음수도 양수가 되죠. 되죠. 근데 0일 땐 어때요? 아, 0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쵸. 0은 제곱해도 뭐가 되니까 0이죠.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없이 된다. 이게 항상 성립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꼭 0을 빼먹네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지름값이 f, F. 즉 거짓인 명제. 거짓. 그래서 몽땅 그래 라는 요 문장.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실수가 몇 개 있을까요? 뭐한데? 이제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 x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x제곱이 0보다 큰지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무한대라는 건 사실 끝이 나지 않겠죠.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실수나 정수나 자연수가 가진 수체계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왔지만 네. 그 이상의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 위해서 모두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 끝에 만들어낸 표현이 뭐냐면 그건 만들어요. 임의의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그 임의의기가 이거군요. 그렇죠. 그 많은 무한의 실수 중에 그렇죠. 어느 임의라는 건 말 그대로 임의대로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내 마음대로 네, 그렇죠. 아무렇게나 뽑아도 아무거나 뽑아도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실수 x를 선택할지라도 그 x제곱은 0보다 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문장하고 요 두 번째 문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뽑아서 그쵸. 그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붙을 때 얘는 조건인데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명제가 되죠. 이런 명제를 뭐라고 하냐면 전부를 지칭한다고 해서 전체를 지칭한다. 다 한자인데 전부를 칭한다 해서 전칭 명제라고 불러요. 사실 이런 용어들이 사실 일제시대 때 많이 만들어진 거라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쓰고 있으니 어쩌죠. 예, 전칭 명제라고 부릅니다. 전칭 명제. 예. 그러면 전칭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결정되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된다. 모두가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단 하나의 예외라는 게 예, 그게 하나라도 찾아지면 그거 무한히 많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찾아야죠. 영 같은 아이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을 수 있으면 거짓임을 쉽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모든 for all 의미가 영어로 arbitrary거든요. 둘 다 A로 시작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A를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A로 써버리면 이게 어벤져스인지 뭐 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를 이렇게 좌우를 뒤집으면 또 똑같아지거든요. 좌우를 뒤집으면 또 똑같아지기 때문에 고민 끝에 위아래를 뒤집자. 거꾸로. 그렇죠. 이게 임의 아니 전체.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읽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읽으면 됩니다. 아니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모든 실수인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죠. 네. 거꾸로 된 A가 이거였군요. 예. 자,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 아니다. 예. 부정하면 그냥 거짓인 거죠. 아니요. 부정하는 문장의 형태. 부정하는 문장의 형태. 예. 모든 실수의 S는 S제곱이 0보다 크지 않다. 자, 잘 생각해야 돼요. 모두 이거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 실수다.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착해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착하지 않다. 정말요? 부정이라는 것이 잉여, 여, 나머지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 몽땅 이래 라고 누군가 주장했을 때 에이 안 착한 그래. 사람도 있다 이거야? 아니죠.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죠. 착하지 네가 않은 잘 찾아보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착해를 부정하면 에이 웃기시네 안 착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X제곱 0보다 X제곱이 0보다 크지 않은 놈도 실수도 있다. 있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걸 이제 조금 정교하게 표현해주면 어떤 적당한 실수를 네가 찾아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겠죠. 네. 이런 놈도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적당한 실수를 잘 찾아보면 그런 놈이 존재하여서 그런 놈이 있어서 X제곱은 0 이하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칭 명제를 부정한다고 해서 여전히 전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그래라는 부정하면 웃기시네 안 그런 아이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착한 사람도 있어가 되듯이 어떤 적당한 놈을 잘 찾아보면 이런 놈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놈이 실제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명제를 존재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존재하다가 영어로 exist거든요. 네. 근데 이 자는 위아래로 뒤집어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좌우로 뒤집어요. 이렇게. 참 그러네요. 예, 적당한 실수인 x가 존재하여 아니면 어떤 실수인 x가 있어서 그래서 이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칭을 부정하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존재를 부정하면 전칭이 되는 거죠. 잘 찾아보면 이런 아이가 있을 거야를 부정하면 웃기시네 암만 찾아봐라 그런 애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용어 어렵네요. 점점 많아지는군요. 그러니까 늘 쓰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다른 형태의 걸로 오면 생각하기 싫은가 봐요. 사실은 보다 엄밀하게 이제 용어들을 약속을 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많아요. 계속 듣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많게 느껴지려면 그 이전에 했던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익혔고 이게 다 숙지가 된 상태에서 요만큼이 들어오면 별로 안 많은 거죠. 왜 문제의 패턴을 외우고 그 답에 최대한 가까운 어떤 것들을 외우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거보다 그게 더 쉬워요. 이거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근데 그게 문제 수가 별로 안 될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 얼마 안 될 때는 그게 유의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너무 많아요. 많고요. 심지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자연 계열이든 공학 계열에 전공을 하려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아야 돼요. 네, 정말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들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못해서 헤맨 친구들 많아요. 많아요. 다시 공부하나요? 예, 자연 계열의 학문을 선택하거나 공학 계열 학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안 해오시면 정말 안 해보실 것 같은데. 예,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바닥부터 숙지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 탑 쌓듯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 용어들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용어의 의미들을 완벽하게 모르면 그냥 네. 습관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간 그것이 들킬 시점이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자기 공부를 해서 자기가 연구한 성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할 때, 설명을 해낼 예, 그럴 때 이게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모든 뭐 실수 혹은 뭐 자연수, 정수 뭐든 상관없어요. 네. 몽땅 x에 대하여라는 문장하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문장 같은 문장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여기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만약 유리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역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적당한 실수 x가 존재하여 혹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런 명제는 기호로 이렇게 역시 실수 대신에 뭐 자연수면 똑같이 유리수면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놈을 자 px는 사실 조건이지만 얘가 붙는 순간 이거 전체는 명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문장을 부정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있어서 안 그래. 모두 이래를 부정하면 아니야, 잘 찾아보면 안 그런 이런 x도 있어. 반대로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죠. 잘 찾아봐 그럼 있을 거야를 부정하면 웃기시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아이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칭 명제하고 존재 명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이건 추리 논증이나 뭐 이쪽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객관적 사실하고 자신의 추측을 구별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들이고 뭐 요즘은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어떤 건물에 불이 났대요.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 어떤 팩트를 알게 됐냐면 객관적 사실을 알게 됐냐면 범인은 불이 난 시간에 거기 있었다. 예, 어, 그 건물 안에 있었다. 있었다라는 게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아 그랬나요? 비슷하게. 예. 그래서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을 수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갑돌이가 건물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범인이지 이라고 단정한 거죠. 네. 이 경찰의 이 단정이 맞을까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추측이에요. 모든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인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범인은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다라는 건 팩트예요. 네. 이건 사실이죠.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던 갑돌이. 그 갑돌이에 대해 수사를 해보고 알게 된 거죠. 갑돌이는 그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어. 그래서 네가 범인이야라고 단정을 한 거죠. 그것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 주면 안 돼. 자,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본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차피 증거 얘기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갑돌이가 그냥 논리학으로만 그 시간에 거기에 있다고 해서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왜요? 범인 거기 있어도 자,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범인은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다는 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건 이 명제의 역이죠. 그렇죠. 역이 항상 참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러니까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갑돌이를 범인으로 단정해선 안 되는 거죠. 제가 말한 거랑 뭐가 달리? 왜 단정해서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했죠.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더 적확하게 적시를 해서 표현해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는 거죠. 범인은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지만 예,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다라고 모든 해서 사람들이 범인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가 그 시간에 있다고 해서 그가 범인일 수 없다. 이렇게 범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범인일 수도 있으나 또는 불이 난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다라는 요 조건은 범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고 납득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꾸 허벅지를 치게 되네요. 그래서 네. 사실은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실제 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설명을 해내고 남들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좀 폼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알겠습니다. 하고. 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네요. 그래서 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한 거죠. 그렇군요. 예, 다음 시간에는 명제들과 관련해서 네. 같이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제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안녕. 안녕.